반갑습니다. 참여만 하다가 이렇게 사회자를 맡으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먼저 오늘 CLC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성장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12가지 주제로 너츠앤볼츠 강의 다이아몬드 최은희 리더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생의 날것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리더님입니다. 저희 스폰서님 목표를 향해 직진하시는 다이아몬드 최은희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야생의 날것을 지닌 최은이라고 합니다. 사회자님 너무 리얼하게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3주차 강의 이제 먼저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뭐냐면 너츠앤볼츠거든요. 그래서 너츠앤볼츠 이제 지금 1주, 2주차에 하신 내용하고 그다음에 오늘 3주차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3주차에는 방법론 같은 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 화면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너츠앤볼츠가 뭐냐면 이제 이거죠. 다 아시겠지만 나사, 암나사와 순나사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아메이를 입문했을 때 이 너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여자분들 아마 거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이런 거를 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츠앤볼츠가 뭐지 하다가 알게 된 게 이 암나사, 순나사를 너츠앤볼츠라는구나를 알게 돼서 근데 이게 무슨 사업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쪼아주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고정시켜주는 나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결합을 했을 때 그 기능을 100% 제대로 하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너츠앤볼츠가 12가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가지가 하나 이제 어떠한 부분만 우수하고 하나는 또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잘 안 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너츠앤볼츠라는 개념을 좀 정리하셔서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좀 이해를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선 이 영상 한번 제가 참 좋아하는 영상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와 사업, 둘 다 우열을 가릴 것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돈을 버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장사가 아닌 사업입니다. 사업과 장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사업을 추구해야 할까요?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장사가 아닌 사업입니다. 사업과 장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사업을 추구해야 할까요? 먼저 사업과 장사를 구분짓는 기준 중 하나는 사장 존재의 필요 여부입니다. 만약 사장이 사업장에 한 달 동안 나오지 않아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장이 자리에 없을 때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나오지 않아도 회사가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이 나오지 않아도 회사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인은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인의 카페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에스프레소에 과일을 섞은 절묘한 조합으로 이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묘한 조합을 맞추는 타이밍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과일 에스프레소 제도는 사장인 제인만 할 수 있고 제인은 하루 종일 과일과 에스프레소를 섞은 스페셜 커피를 쉴 새 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제인은 제대로 잠을 잘 시간조차 없습니다. 밤 12시에 가게 문을 닫고 2시간에 걸쳐 돈 정리와 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다음날 새벽 6시에 카페에 나가 다시 하루 종일 커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인의 가게가 매일같이 잘 되면 그녀의 카페 최대 수익은 커피 한 잔의 가격, 제인이 하루에 최대로 뽑을 수 있는 커피의 양, 그리고 기타 나머지 소소한 디저트류의 가격이 됩니다.
가게가 매일같이 줄을 서도 제인의 수익은 딱 저기까지입니다. 수익을 더 늘리고 싶다면 제인이 잠을 줄이고 커피를 더 많이 뽑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제인이 과일과 에스프레소를 절묘하게 섞는 타이밍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 정확한 비율로 제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부터 제인의 카페는 장사에서 사업으로 변화합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과일 에스프레소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고 이제 제인의 카페는 홍대뿐 아니라 강남, 해운대, 뉴욕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과일 에스프레소 교육과정을 포함한 제인의 카페 브랜드를 패키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프랜차이즈라고도 부르죠. 더 나아가서는 집에서 과일 에스프레소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가정용 기계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인은 홍대 앞 카페 주인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과일 에스프레소를 상용화시킨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인이 커피를 뽑지 않아도 교육을 받은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대신 뽑아주고 돈을 정리하고 장부를 관리하지 않아도 수백 개의 매장에서 거래된 수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인은 자유로워진 시간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니며 재충전을 할 수도 있으며 아예 다른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장사와 다른 점은 폭발적인 규모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인은 하루 종일 커피를 뽑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 개발은 어떤 업종이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디자이너라면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을 그리지 않아도 사업체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강사라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사업체가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디자이너인 랄프 로렌은 더 이상 디자이너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학원 강사인 손주은은 더 이상 학원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자신의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100%를 장사에만 쏟지 말고 시간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는 것은 장사인가요? 사업인가요?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드. 구독하고 네, 이 영상을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개념이 처음부터 안 잡혀 있으면 되게 영업처럼, 영업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팔다 지쳐가지고 거의 그만두시는 분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이라는 그 개념을 아메이가 사업이에요. 장사도 아니고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엔 장사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고 결국 뭐가 필요한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좀 자주 애용을 하는데 그래서 아메이가 아메이 사업 시스템이 있어요. 아메이도 사업이니까.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탱코아라는 시스템하고 넛앤볼츠라는 시스템이 이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탱코아는 지난주에 배우셨을 거예요. 10가지를. 이 탱코아는 뭐냐면 나의 성장을 의미를 해요. 근데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그룹이 성장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내 그룹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지금 넛앤볼츠 오늘 하는 12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장도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나만 성장해서는 그룹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또 그룹은 있는데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그 그룹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결국은 네트워크 성장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탱코아가요. 하셨겠지만 이 10가지가 있어요. 뭐 체력 단련 쭉 해서 실내 쌓기. 근데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12가지. 아까 암나사와 수나사의 그런 맞물림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결과 12가지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시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조금 길어요. 이게 사업인데
사업같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중국집을 하면은 중국집에서 잘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옆집 아줌마나 아니면 횟집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도 잘하는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다가 망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잘 못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의욕이 꺾여 있는 그런 분들한테 "어때?"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당연히 답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방식으로 사업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거는 저도 어느 기준이 내 방식인지 어느 기준이 막 헷갈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스폰서님이 "리더님 이렇게 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자기 방식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말을 하는 그 내용이나 팀에서 얘기하는 걸 반해서 거꾸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거 당연한 건데 아직도 요즘에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모나리자,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 피카소 그림을 전화로 설명이 될까? 이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을 어떻게 일일이 전화로 설명을 하며 그 느낌이나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이 사업을 전달한다는 거는 그분이 100만 분의 1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우리가 하는 전화를 아마 제대로 안 듣고 있을 확률도 높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은 마이너스고, 동창회나 계모임 등에서 전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기본이죠. 동창회나 계모임은 거기에 맞는 그 모임에 맞는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를 존중해 줘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건데 내 목적이나 내 의도 때문에 거기 분위기가 흐려지면 그것도 굉장히 민폐죠. 그러면 아미에 대한 이미지는 더 안 좋아지고 본인이 펼치고자 하는 사업이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에 초대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이제 사업 설명장을 따로 초대하거나 이걸 정식으로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홈미팅 같은 것도 그렇더라고요. 홈미팅 집에서 모여서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다라는 말을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가자."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임이든 아메이 하는 분들이 모여 있으면 "모임이 이런 성격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든지 이 모임의 목적을 어느 정도는 얘기하고 초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용기가 안 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데려가거나 막 연결하면 무조건 이분이 알아들을 것 같다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한테 이 모임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공지를 하시고 안내하시는 게 예의겠죠. 기본이겠죠. 그리고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저도 인제 처음에는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굴 만나러 가는 게 급하고 막 그 물건을 누가 산다 그러면 그게 더 급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거기 가서 우리는 인제 충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군가한테 에너지를 나눠 줘야 되고 이 비전을 공유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에너지가 없고 막 힘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굴 만났을 때 그런 게 다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미팅이에요. 미팅이고 홈미팅이든 어쨌든 듣는 미팅이고 앉아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가는 미팅인데, 그게 안 되면은 대부분 밖의 상황들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죠. 아메이 안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밖에 나가면 또 부정적인 분들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게 이렇게 좋은 비전을 좋은 에너지로 전달해 드리는 일인데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거기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을 갖추십시오. 제가 아기를 데리고 아메를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를 업고 다녔어요. 근데 정말 엄마들 아시잖아요. 아이 먹던 거 먹고 막 옷에 막 묻어 있고 그 옷을 정말 자켓으로 바꿔 입는데 1 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 아이를 업고 다니다 보니까 편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티 같은 거나 청바지. 근데 그 복장을 갖추는데 1 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인드가 사업가의 마인드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주부의 마인드에서 뭘 좀 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사업가의 복장이 아니고 사업가 마인드가 아닌데 어떻게 사업이 되겠어요. 그냥 아줌마 제가 아줌마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나
비즈니스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용무와 복장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맞추시면 되고 또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네. 어쩔 수 없이 귀가 기울여져요. 이게 부정적인데. 근데 노력하셔야 되죠. 그래서 주변에는 너무 웃긴 게 아메이 말고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나 옷가게를 오픈할 거야." 이래도 다 말려요. "요즘에 불경기고 뭐 안 돼." 제가 만약에 붕어빵 장사를 할 거야. "아 그거는 붕어빵 장사 요즘에 안 돼. 그 밀가루 값도 올랐고 뭐 사 먹는 사람도 없어."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사실 얻을 게 없더라고요. 원래 성공하신 분들은 어느 분야든 아메이를 떠나서 어느 분야든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 후원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사실 저도 처음엔 저만 이제 시작을 했고요. 남편도 지금 이제 같이 진행하지만 사실 제가 더 많이 하죠. 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참여라든지. 그러나 남편이 만약에 이 사업을 이해를 했는데 와이프가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는 또 막 에너지를 뺏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에너지를 누굴 나눠 주려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그 와이프랑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뭐 인제 와이프가 하는 뭐 반대하는 그걸 극복하기 위한 쪽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또 여자분이 또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자분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반대를 너무 한다. 그러면 또 그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을 설득하는 데 그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부 후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도 사실 파트너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해도 막상 잘 썩 바로 되진 않아요. 이 본인이 그거를 느끼고 내가 우리 남편이나 와이프를 후원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먹어질 때 이게 또 가능한 부분이라서. 근데 일단 사업 설명할 때 먼저 같이 듣게 하시는 게 제일 또 유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을 해 볼게요. 첫 번째가 12가지 주제 중에 1번 사업 시작하기예요. 이게 저는 먼저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24 시간이잖아요. 근데 8 시간은 잠을 자요, 평균적으로. 또 8 시간은 일을 하고 그럼 이제 나머지 8 시간을 뭐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강의라든지 모임이 아니면 생각을 해볼 뭔가 이렇게 계기가 없었어요, 저도.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뭘 하고 있냐면 많은 이런 걸 하고 있죠.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휴대폰을 아주 몇 시간씩 본다든지 저도 그러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한잔하기? 맥주나 소주 한 잔 하러 다니고 또 수다를 막 재밌죠. 저도 좋아해요. 쇼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뒹굴뒹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메이라는 일이 우리가 요즘에 엔잡러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본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본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아메이라는 사업을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면 나머지 8 시간 말고는 시간이 없어요. 잠을 줄이실래요? 아니면 일을 뭐 8 시간 하는 걸 3 시간만 하실래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넷플릭스 보던 걸 좀 줄이든지 휴대폰을 좀 덜 하든지 술을 좀 줄이든지 수다 떨고 노는 걸 좀 줄이든지 쇼핑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좀 부지런해지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간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늘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메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기 자본을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라 들고 시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가기 싫으면 듣기 싫으면 안 들어 음원. 요 줌도 오기 싫으면 안 듣고 인제 이렇게 돼 버리죠. 그래서 이 시간 확보하는 게 먼저 우선으로 좀 급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우선순위가 너무 많아요. 아이도 있고 아이가 첫 번째죠. 당연히 가족이 되게 중요하고 내 직장도 우선순위가 맞아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아메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 나의 가족한테 그리고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지가 됐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거예요, 늘. 어디까지 밀려 있냐면 그냥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밀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밀려버리면 이 일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해하신 다음에 우선순위를 꼭 정하셔야 돼요. 아메이에서 '내가 이거는 꼭 하겠어. 아메이를 이 정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 보겠어.'라는 그런 거.
또 하나는 꿈보드 같은 걸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또 팀에서도 하시기도 하고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도 해서 꿈보드를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만드셔야 되고 또 탱코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전에 저번 전주에 이제 했던 탱코아 10가지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아마 바로 안 돼요, 10가지가. 그러니까 한 2 코어, 3 코어 정도만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든지 제품 애용을 열심히 한다든지 혼자 할 수 있는 거 있죠. 누군가와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원 듣기라든지 이런 거를 탱고를 이제 시작을 하셔서 습관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해야지만이 암의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1 코어 시작, 2 코어 시작, 3 코어 시작 형태로 한번 시작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암의 문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좀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그 어떠한 장소에서 익숙해지면 굉장히 사람이 릴렉스해지고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이렇게 안내를 할 때, 그 장소에 안내를 할 때라든지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대로 이 비전이나 뭐 어떠한 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 본인이 아메이 문화에 적응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 매장도 내 거고 이 홈미팅도 내 건 거예요. 그다음에 이 줌 미팅도 다 본인 거거든요. 근데 이 문화가 적응을 못 하니까 겉도는 거죠. 인제 내 게 아니라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으면 후원이 안 돼요. 누군가한테 내가 지금 적응이 안 돼 있고 이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칭찬을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문화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연습하셔서 이제 사업 설명은 우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플랜을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연습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제품 애용 당연히 하시면서 제품 애용이죠. 그리고 공부해야 되죠. 제품이 어떻게 좋은지 어디에 필요한지. 그다음에 홈미팅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홈미팅이 거창하게 홈미팅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같이 차 마시면서 내가 배운 아메이를 계속 같이 공유해 본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이 부분을 알려준다든지 이게 홈미팅이에요. 진행해 보고 또 하나는 '제대로 해 보겠다.' 마음을 먹으셔야 되죠. 그래 좋긴 좋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직?' 이러면은 아직까지 이 진행이 시작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먹혀야 되는데 제대로 해 보겠다는 마음을 딱 먹은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음원이랑 책을 많이 읽어야 되더라고요. 확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좋아 보이니까 '한번 해 보겠다. 아이 좋아 보이니까 어째 한번 해 봐야지.' 이 마음보다는 이 마음으로 해도 돼요. 그러다 보면 잘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마음보다는 '해 보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고 성취할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당연히 투자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간을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해요. 아까 계속 시간 얘기를 드렸는데 시간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속도도 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느끼실 부분들이라서 그리고 정확한 개념을 공부하면서 철학을 발견을 하래요. 이거는 제가 책에서 갖고 온 내용인데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철학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탐 리더님이 그리고 인문학 같은 거 많이 해 주시잖아요. 이 비즈니스나 내 삶의 철학이 없으면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못 따라가면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없어지면서 휩쓸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내 페이스. 그래서 내 페이스를 지키려면 장사만 잘해서 되거나 영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철학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 갈 길이 멀어서 오늘 12개라서요. 제가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 주세요. 두 번째가 꿈각국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홈미팅을 하면서 파트너분들한테 100 가지를 한번 적어 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한 25가지만 50가지를 못 넘기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되고 싶은 모습을 적어 보고 갖고 싶은 것 적어 보고 가고 싶은 곳, 해 주고 싶은 거를 적어 봐라 했는데 아무리 적어도 25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인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5개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적어 보라 하냐면 '아 내가 이렇게 꿈이 없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들면서 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또 추가가 되기도 하고 '아 이걸 내가 잊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였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는지 내가 뭘 원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꿈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요. 100가지를 한번 꼭 적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100가지를 꼭 적어 보시고 100가지 안 나온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10가지만 나와도 되고 3가지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노력을 해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꿈을 이게 꾸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꿈이 뭐 2개밖에 없었다, 3개밖에 없었다가 나중에는요 정말 많아져요. 그리고 바뀌어요. 계속 바뀌거든요. 이 머리에 내 머릿속에 뇌가 있잖아요. 실제와 지금 현재를 구분을 못 한대요. 뇌가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뇌를 속이면 된대요. 내 뇌를 속여서 내가 이거 꾸는 꿈이 정말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진짜 이거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상상을 하면 내 세포 하나하나가 그쪽으로 가게끔 바뀐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이제 금메달을 따는 상상을 하게 시킨대요. 그리고 만약에 팔을 써야 되는 운동을 하는 분이면 내가 팔을 쓰는 상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근육이 막 발달을 한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을 하면 막 입에 침이 고이듯이 먹지 않았는데 상상을 했는데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그게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뇌를 속여야 되는데 물론 행동하지 않고 이미지만 계속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은 행동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답니다, 쪼끔이라도. 그러면 이제 쪼끔의 간 게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꿈꾸는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음 예.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뭔가 제대로 멋있는 꿈이 있고 이러진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단 10만 원이라도 내가 평생 들어왔으면 뭐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예쁜 옷을 정말 내가 정말 막스마라 뭐 자켓을 내가 정말 팍 한번 질렀으면 이런 거. 그런 거가 계속 업그레이드 처음엔 그렇겠죠. 근데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어요. 하시는 걸로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꿈보도 계속 나오죠. 꿈보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도서가 아주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레벨이에요. 사실 제가 이거 말고도 되게 책이 많던데 이거를 조금 레벨 있는 거를 초보분들한테 추천을 하니까 좀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책, 보물지도. 이 책은 뒤에 보면 내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진 같은 걸로 또는 뭐 이렇게 출력해 가지고 보드에 붙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이제 해 보시는 거예요. 보드를 요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시고요. 세 번째 목표 세우기. 자, 꿈을 설정을 했죠.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걸 갖고 싶어. 아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싶어.' 이제 이제 꿈이 설정이 되면 이제 목표를 세우시는데 목표는요.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이게 꿈을 구체화하는 게 어떤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거예요. 꿈에다가 시간을 적으래요. 꿈은 "이렇게 되고 싶어. 여길 가고 싶어. 갖고 싶어."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걸 갖고 싶다 이렇게 안 적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나는 뭐 2024년 3월 1 일까지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이렇게 숫자를 적는 거. 이게 목표 세우기래요. 그래서 이 관역일 제가 인제 그림을 넣어 놨는 게 너무 와 닿았던 게 뭐냐면 목표를 나는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뭘 할 거야 이런 게 없이 꿈처럼 그냥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라고 해 놓으면 관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이 없는데 활을 쏘면 안 되죠. 위험하죠. 이렇게 목표 지점이 명확하게 노란 색깔 관역이 탁 있어야 여기 활을 탁 꼽았을 때 딱 정확하게 여기에 갔다 꼽히는 건데 그게 없이 날짜나 시간이 없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하면 그게 100 년에 만에 이루어질지 내가 죽고 나면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인제. 그래서 목표 세우기는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꿈에다가 좀 날짜를 넣는데 너무 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멀지만 어쨌든 가까운 꿈도 있잖아요. 그것도 적어 보고 거기에 쪼끔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쪼개서 요거를 내가 한번 잡아 해 뭐 3 개월 안에 요걸 한번 몇 월 며칠까지 해 봐야지. 한 달 만에 몇 월 며칠까지 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쪼개 보는 거죠. 그게 목표. 예. 그래서 고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목표를 효과적인 목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래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인 거는 무슨 뜻이냐? 내가 무엇을 해낼 것인가를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자, 또 측정 가능하게. 목표 달성 여부를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가? 그는 뭔가 결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과를 어떤 핀이든지 몸무게면 몸무게 숫자, 뭐 돈이면 돈을 갖고 있는 액수.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지향. 이거는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확실히 결정했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행동 지향하면 행동이 뭐 해란 말이야. 어떻게 그쪽 방향으로 가라는 거야.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 거야. 자,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오늘부터 식이 조절을 하겠다. 이게 한 단계 더 깊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현실성 있게. 어, 지금 여건하고 상관없이 이룰 수 있는 목표인가. 근데 이제 지금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건이 이렇지만 내가 요 정도는 해야 되겠어라는 이런 거. 이렇지만 이거 여기를 넘어서서 요건 조금 해봐야 되겠어.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을 정해라. 아까처럼 허용된 시간이 지금 내가 이제 허락돼 있는 이 시간이 합리적인가. 근데 너무 길게 잡고 있진 않나. 두려우니까. 지금 당장 1년 안에 내가 뭘 목표를 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10년 뒤로 미뤄놔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그런 기한을 조금 합리적인지 생각을 해보고 너무 길지 않은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음, 꾸준히 이제 하나씩 또 해내는 거예요. 목표를 쭉 적잖아요. 근데 이게 투두리스트처럼 버킷리스트처럼 이렇게 투두리스트가 아니고 버킷리스트처럼 쭉 적어 보면서 하나씩 해내시는데 이걸 통째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적어 보는데 이제 일단 가까운 이제 아메이 안에서의 그냥 예시입니다. 핀을 단기 목표로 한번 잡아보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제 이 영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아메이에서 핀이 있어요. 이렇게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SP, 파운더스 PT 이런 핀들이 있거든요. 단기 목표를 이제 물론 이게 장기로 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본인 결정이고 일단 평균적으로 예, 단기 목표를 요 정도로 한번 잡아보는 거. 아, 내가 파운더스 PT는 연봉이 그래도 한 5천, 6천 가까이 되는데 요거는 내가 한 뭐 3년, 4년 잡아봐야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그건 장기로 가겠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니까 한 10만 원은 벌잖아. 그럼 나 이거 3개월 만에 해봐야 되겠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중기 목표가 이제 에메랄드나 파운더스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 정도로 내 인생을 통틀어서기 때문에 이게 3단계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을 통틀면 그렇게 짧은 게 아니거든요. 에메랄드 그래도 최대 뭐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 되면 연봉 1억이 넘어간다는데 그럼 난 어느 정도 나이쯤에 내가 이걸 해볼까? 다이아몬드는 또 연봉 2억 가까이 된다는데 난 어느 정도 해볼까? 그리고 이제 장기 목표는 우리 탑 리더님처럼 FCA 정말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닌다는데 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면은 자신은 없다. 그럼 내가 20년 만에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목표 안에서도 쪼개져 있잖아요. 요 내용들이. 요거를 또 쪼개보고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네 번째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목표가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꿈도 꿨고 목표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돈을 뭐 몇천만 원씩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뭐냐면 자산이면 명단이거든요. 명단. 근데 이 명단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많이 팔아 가지고 내 걸 많이 써 주실 분들이 아니고 어 내가 꾸는 꿈 이런 꿈들을 이분도 좀 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 좋은 제품들 이분이 꼭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명단 작성이라서 그렇지 오히려 뭐랍니까? 비전을 비전 전달하고 싶은 사람, 꿈을 주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사항이 나의 선입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이게 참 잘 안 되던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처음에 아무리 잘할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잘할 사람이 없어요. 다 변화를 해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뭐 이거를 잘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쟤는 돈이 많아서 잘할 것 같아. 쟤는 뭐 이렇게 뭐 학력이 높아서 잘할 것 같아. 쟤는 해 봤으니까 잘할 거 그게 아니고 그냥 제 꿈을 조금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쟤는 돈이 없으니까 안 쓸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좀 버리시고 나의 선입견을 좀 버려 보세요. 그래서 인제 또 하나는 그걸 휴대폰에 다 명단을 쭉 전화번호로 다 저장하고 있는 게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휴대폰에 있는 그냥 연락처, 연락망 그거고요. 노트에 적으셔야 되거든요. 노트에 적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 점 있는 언니 그 머리숱 많은 친구 뭐 이런 거 있죠. 남편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 보시는 거예요. 노트에 적었을 때 이게 나의 명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명단 중에서 그룹별로 분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은 가족으로, 친구는 친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또 있죠. 남편 쪽, 시댁 쪽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로라든지 이렇게 나눠도 저는 많이 나눴거든요. 제가 좀 전국이에요. 그래서 서울, 뭐 부산, 울산, 뭐 광주 뭐 이런 형태로 쫙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한번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명단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 쓰다가 안 쓰는 분도 생기고요. 소비자였는데 사업자로 또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셔야 돼요, 명단은. 그래서 그냥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울고 먹어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평생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뭐 헬스장도 갈 거고 커피숍도 갈 거고 그죠? 뭐 할 거잖아요. 거기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계속 추가 명단으로 계속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가 좋은 점이 뭐냐면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명단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공인. 마치 내가 공인인 것처럼 함부로 막 이렇게 행동하다가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워낙 이렇게 여러 분을 많이 만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명단을 추가했잖아요. 명단을 적었어요. 그러면 인제 이분들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 가지고 뭐 하느냐, 어떻게 만나? 또 초대도 해 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인제 해야 되는데 명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분들이 이 명단이 자산이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한테 뭔가 결과를 내어 주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만남과 초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인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인제 소그룹 미팅 같은 게 되게 많죠. 그리고 옆집 언니랑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둘이서. 자, 뷰티 미팅 같은 것도 있어요. 그냥 "언니 이번에 각질 제거하는 방법 내가 배웠으니까 가르쳐 줄게." 어. 둘이서 해도 되고 뭐 1대1로 하든지 3대 1로 하든지 그런 거. 또 요리 미팅 우리 너무 활성화 잘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도 요리해 주시니까 거기 같이 줌에 참석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가서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하든지 그 집에 가서 도와주든지. 이게 우리 요리 미팅이 아니잖아요. 건강 미팅도 연결이 돼 있죠. 왜냐하면 뭐 저수 저유를 통해서 비타민이 파괴가 덜 된다라는 내용을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주는 요리 미팅, 또 건강 미팅도 있잖아요. 뉴트리라이트 때문에 붐이죠. 지금 다들 어 변비가 있다. 그러면 유산균이라든지 식이섬유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면서 그냥 그 얘기를 해 주는 게 건강 미팅.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여의치가 않아요. 그분하고 뭔가 공간적인 거나 시간적인 여의치가 않으면 정말 문 앞에서 또는 이제 주차장에서 카타로그 하나라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나 지나가는 길이니까 카타로그 같은 거 바뀌어서 하나 드릴게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 그리고 이분이 제품을 주문하실 거잖아요. 이제 아마 "나 아메이해."라고 알리시면 아무리 못해도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제품 그럼 나 이거 쓰고 있어."라는 분이 한 분은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제품을 인제 전달하면서 우리 제품만 전달하면 배달, 그죠? 제품에다가 정보를 주는 게 사업이죠. 그래서 경비실에 맡겨 두고 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하긴 어쩔 수 없을 때는 하지만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죠, 우리는. 그건 택배하시는 분이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 제품을 통해서 이분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줘야지 이분이 제대로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수기를 샀는데 갖다 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그 비싼 걸 왜 버렸냐고 하니까 좋은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달하신 분이 그냥 제품만 뜩 이렇게 사라 그러고 오지를 않더라. 샀는데 안 오더라. 끝인 거예요. 뭐 그만두셨는지. 그러면 이제 그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전달받은 게 아니고 사준 거죠, 그냥. 정보를 전달받지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정수기 하나 들어간 그 노력으로 땡인 거죠. 우리는 자산을 구축하는 일인데, 사업인데 영업 한 번만 하고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남과 초대를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한번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요리를 너무 못하거든요. 하고 싶지도 않고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다음에 뭐 건강이라든지 뷰티 미팅 같은 건 또 핸드 마사지도 막 해 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하는 거 서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분과 관계가 형성되면서 초대가 되기도 하고 만남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톡 하나도 그냥 일단 스타트인 거예요. "잘 지내시죠?" 이 문구 하나도. 그게 스타트인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남과 초대는 또 어떤 게 또 있냐면 우리 그 성공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아메에 이제 뭘 성공을 한다. 뭘 성공을 하냐. 만남과 초대를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 제품이 왜 좋은지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이 왜 좋은지 아까 우리 이제 1 주, 2 주차에 했던 내용들이 그런 거죠. 탱커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게 왜 좋은지, 특히 제품도 왜 내가 이 제품 써야 되는지 이해를 하면 알리고 싶은 사람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 그냥 마음이 나오죠. 우리 친구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데 우리 언니가 이걸 꼭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을 만남과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방법들로 요리 미팅이라든지 카탈로그를 줄 수도 있고 안부 전화나 카톡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분을 그런 만남과 초대를 하면은 제품이든 뭐 사업이든 어떻게든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설명이 되어져요. 그런 제품 설명할 수도 있고 사업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게 돼 캐시백에 대한 설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보통은 요 4 단계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괜찮네. 부업해 볼게. 아 이거 큰 사업인데?" 어떤 분은 "아 나 자신 없고 그냥 나는" 못 알아들으신 분은 "나 소비만 할게요." 근데 알아들었는데 일부러 이제 또 막 이렇게 소심하셔 가지고 "나 소비만 할게." 어떤 분은 소비하면서 적극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로 나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부업이나 사업을 하겠다는 이분들은 거의 사업가라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의 Why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부업이 이 돈이 필요해? 뭐 때문에 이 제품이 좋아?" 이분의 Why를 찾아서 이분의 사이클을 또 이렇게 돌려주면 이 부업이나 사업하는 분들의 또 부업, 사업, 소비, 소비 소개 이런 이렇게 명단들이 쭉 나와요. 자 그러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거를. 자 이 파란 색깔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나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스폰서나 누군가 대신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우리 파트너한테 가 가지고 "내가 가서 그 사람 초대해 줄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리더님들이 용기를 내서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 리더님들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스폰서가 대신해 줄 수 있거든요. 스폰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초대를 주면서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스폰서나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는 팀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하면 제일 좋아요. 본인이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리더고 프로가 되어야 되니까. 사업가니까 우리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팀의 영역으로 쪼끔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원이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했던 사람 하는데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 번으로는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네. 뉴페이스 이제 안 했던 분들한테도 계속해야 되겠죠. 확장을 해야 되니까. 내 자산을 늘려야 되니까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인제 저희 성공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약간 기계적으로 감정 싫지 말고 사업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우리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사업은 비 온다고 쑤신다고 허리 아프다고 안 나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 열죠. 우리 장사를 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감정을 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납니다. 자 6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제 사업 설명을 이분들한테 또 하게 되는데
이제 괄호에 보면 show the plan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말로 한 것도 사업 설명을 했다 하세요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show the plan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말은 흩어져서 안 보이는데 글자를 남기니까 시각이 아무래도 우리가 강한 거 아시죠? 사람이 원래 시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어 보시면 적어서 하든지 PPT를 활용하든지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눈으로 좀 보게끔 해 주시면 좋은데 수익 구조를 설명을 또 하기도 할 거예요.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다음에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설명을 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인제 여기 보면 빨간색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업 설명을 한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안 하면은 그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아니라는 건데 내가 만약에 어떠한 그런 사업을 뭐 10억을 들여 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어떤 건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고객들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거를 광고를 하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일인데 이걸 싹 빼고 제품만 막 전달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좀 이제 아닌 거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연습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웬만한 그 자료는 다 갖고 계시거든요. 사업 설명도 종류별로. 그다음에 뭐 금액별로 어떻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연습을 해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도 좀 떨리잖아요. 떨리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스폰서 지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 번. "아 스폰서님 나 못하겠으니까 조금 도와주세요." 그래서 설명을 이제 여러 번 해 주신 거를 녹음을 해서 듣든 옆에서 지켜보든 해서 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외웠어요, 적어 가면서.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 스스로 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100 번을 들어도 보니까 한 번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저도 막 시켜 봤는데 만만한 뭐 가족들이나 뭐 강아지나 아니면 인형 앉혀 놓고도 해도 되는데 그건 쉽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우리가 필드는 다르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사업 설명을 친구한테 하러 갔는데 연습 다 했어. 근데 갑자기 아기가 너무 울고 보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들. 그리고 강아지가 너무 짖고 막 갑자기 이 친구가 10 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고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겪어 보셔야 돼요. 그걸 겪으면 뭐가 크냐면 내가 임기응변하는 능력이 커지고 현장을 통제하는 기술이 늘더라고요. 그 현장을 통제하는 기술이 늘면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이런 걸 하고 올 수 있는 그 사업 설명을 하고 뭔가 일을 하고 올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어 늘 편안한 데서 연습만 하면은 상황 통제를 못 하거든요. 그 능력이 크지를 않아요. 그러면 절대 사업가가 될 수가 없겠죠, 인제. 준비물은 항상 A4 용지, 펜 또는 노트북 자료를 차에 또는 가방을 딱 이렇게 하나 사세요. 요렇게 A4 용지 들어갈 만한 가방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노트북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거기에 딱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 모르겠으면 3% 6% 9% 이렇게 스티커처럼 붙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딱 배치를 해 놓고 항상 사업 설명 준비를 딱 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 2회 또는 3회 정도를 매주 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매주 안 돼요. 일 주일에 한 번도 한 달에 한 번도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의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는 거죠. '내가 일 주일에 한 번은 하겠다.' 또는 100 회를 도전해 보겠다. 이 100 회라는 게 진짜 그렇던데 보니까 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100 번을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100 번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확신이 진짜 완전히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100 회를 내가 도전을 해 보는 거죠 인제.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부부한테 같이 하면 제일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부부한테 같이 했을 경우에 두 분 다 똑같이 이해를 하면은 그분이 두 분 똑같이 했을 경우에 그분이 아메를 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한 분만 듣고 한 분은 반대하면 아까 에너지 뺏기는 거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한테 같이 어 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업 설명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는 사업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지속적인 로 이 사업 설명한 사람을 계속 만나 들어가고 지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업 설명 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팔로우업이라 하고 사업을 결심한 후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은 팔로우업 스루.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사업을 해보자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분이 사업을 결심한 다음에 이분이 SP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렇게 올라가게 이제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게 팔로우 스루거든요. 이런 거를 지속적인 지원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평생 도와주시는 거예요, 파트너를. 나랑 하겠다 하신 분을 평생. 근데 이거는 사업 설명 직후부터 시작이에요. 사업 설명을 오늘 했다. 그러면 바로 그 집에서 사업 설명하고 나왔다. 그때부터 바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이걸 다시 만나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24시간이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마인드가 정말 신기한 게 요즘에 조금 덜하긴 한데 아메이를 많이 알아요. 아메이 좋아라고 해서 크게 그렇진 않은데 사업 설명을 들으면 다들 이해를 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되다가 우리가 이제 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괜찮은 사업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친구가 야, 그거 하지 마. 이상한 거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확신이 들었는데 친구나 남편 말을 듣고는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심리적으로 곡선이 48시간밖에 안 간대요. 원래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을 뭐 이상하게 꼬셔내고 이게 아니라 이분이 제대로 이해한 이 부분을 끝까지 이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48시간 이내에 이분을 만나야 돼요. 차 한 잔 더 하자. 아니면 내가 어제 책을 줄 게 있었는데 못 줬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그냥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48시간 이내에 만나야 된대. 그래서 만난 적도 있어요. 그냥 만나자. 48시간 이내에 만나야 네가 오해를 안 한대.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만나서는 아메이 얘기 안 해도 나 얼굴 보면 이제 아메이야. 괜찮아요. 그냥 만나세요. 그리고 명단 작성 보면은 명단 작성과 만남 초대는요. 이 퍼센테이지가 25%밖에 안 중요하고요. 사업 설명도 25%밖에 안 중요하고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인 만남과 지원이 50%래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업 설명을 잘하고 만남과 초대를 잘했어도 지속적인 만남을 하는 것만은 못하다. 사업 설명을 좀 못했다. 이렇게 좀 실수를 했다든지 해도 괜찮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가꾸기.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사업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업을 이제 키워야 돼. 내 사업을 가꿔야 되고 키워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기준은 결국은 그룹의 볼륨이다. 그룹의 볼륨 아시죠? 크기. 내 그룹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는지, 또 내가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지,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보통 순수 소비자형이 있대요. 판매만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고 소비자만 하시는 분, 그다음에 판매만 계속 하시는 분 있고 사업 설명만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소비자는 그냥 말 그대로 소비자 그런 거고요. 판매형은 이 점수를 우리가 이제 PV라 그러죠. 이 점수에 따라서 캐시백이 달라지니까 이번 달에 이제 돈을 받아야 되겠다. 판매만 계속.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몰두가 돼 있으면 사업인 아닌 장사처럼 되는 거죠. 장사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겠죠. 그다음에 사업 설명만 하는 부분. 이분은 이 대단한 사업이 연봉이 뭐 10억이 5억이야. 그런데 그럼 나 이거 치약 하나만 쓰면 안 돼. 치약 하나 갖고 되겠어? 그거는 필요 없어. 치약이 뭐 중요해? 지금 이 사업이 중요하지.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코어형이라고 있대요. 이 코어형은 적절하게 소비자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도 해요. 판매도 하고 이 제품 좋아요. 판매해도 되죠. 그다음에 사업 설명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어형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이제 형이죠. 이게 진짜 사업을 이끌어 스타트를 하는 분들의 모습인 거죠. 이걸 다 적절하게. 그래서 사업 키우기는 요렇게 코어형이 되어야지만이 골고루 크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세 군데 중에 하나만 치우쳐도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난 소비자
소비만 할래. 소비만 하는 건 자신 있어. 나 판매하는 게 자신 있어. 나는 사업 설명하는 건 자신 있어. 그러나 다 부족한 부분들 연습해가지고 키워내셔야 되는 거. 자, 그다음에 시스템과 사업 보조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시스템 그리고 나 대신에 뭔가 일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텐코어도 어떻게 보면 텐코어도 시스템이죠. 사람을 키워내는 내가 그분한테 일일이 책을 읽게 만들고 뭐 음원을 듣게 일일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하면 노력을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 습관화시킬 수 있게 하는 텐코어. 그리고 일지를 적어 보시는 거. 텐코어 일지. 이것도 상대방 그 후원하신 분한테 일지를 구매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적어 보게 그렇게 이제 스스로 적어 나가게 해주고 스폰서도 시스템이거든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스폰서가 도와주잖아요. 내가 잘할 때까지 똑바로 일어설 때까지 스폰서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 하셔야 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미팅이 다 시스템인 거죠. 지금 만약에 저 이하로 100명의 소비자가 만약에 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100명 사업자가 있는데 한 분 한 분 따라 그 집에 가가지고 한 분 한 분을 과외를 제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이런 줌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자 물건을 사러 매장을 스스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어, 자기 그 우리의 시스템인 거죠. 나 대신에 일을 해주는.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 책들도 많거든요. 서점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서점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도 요즘에 많으니까 여러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 책 같은 거, 보조자료 이런 거는 굳이 하나, 두 개 아니더라도 많기 때문에 추천을 이제 안 해드려도 찾아보시면 너무 많아요. 이거를 활용을 해보시는 거죠, 이제. 내 사업에, 내 파트너와 내 소비자한테.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겠네. 지금 네트워크 이제 균형이에요. 이제 열심히 네트워크를 짜잖아요. 우리가 네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그물, 웍은 일을 한다. 워크. 그러니까 그물을 짜야 돼. 그물 아시죠? 이렇게 물고기 잡아야 되면 촘촘해야 되잖아요. 그물이 구멍이 너무 크면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촘촘하게 짜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뭐 10m씩 못 짜요.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그물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한 3코 정도로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3코. 나로부터 한 3명 정도, 3명한테 먼저 어 이제 정성을 들여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만 딱 이렇게 전달하고 오는 거 아니고 이 한 분 한 분을 정말 제대로 제품을 쓰게 안내를 해드리고 사업을 이해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비전을 그리고 꿈을 찾아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궁리를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이 책이 좋겠어. 이 사람은 이런 음원이 좋겠어. 이렇게 궁리를 해서 정성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 세 분, 그 세 분을 먼저 한번 케어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집중도가 3명이 딱 적당하대요. 4명까지도 괜찮은데 5명, 6명 이렇게는 한 번에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 말고도 다른 업무들이 많잖아요. 본인 잡도 있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 그죠? 탱커 해야 돼요. 탱커에 운동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뭐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도 그걸 하게끔 신경을 써야 되는 너무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욕심을 물론 나겠지만 능력이 되시면 괜찮지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3분 정도의 한테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이분이 이런 시스템 이런 줌이라든지 제품 공부하는 데라든지 요리라든지 어쨌든 본인이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어떠한 분야 교육이라든지 또 아이 관련된 거기에 조인시키게끔 계속 노력해서 애써주시면 3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가로로 펼친 거를 윕스라 그러거든요. 이게 폭이에요. 폭. 옆으로 펼친다. 옆으로 펼친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정성을 들여. 그 외에 다른 분들 다 많이 옆으로 펼쳐도 돼요. 그 소비자분들도 많거든요. 옆으로. 그러나 일단 아메이를 정성 들여서 알려주시는 이 3분을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중에 이렇게 한 라인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딱 내려가는
라인 있죠? 이걸 앵커레거라 그러는데, 앵커 라인이라 그러는데, 닷을 먼저 우리가 배가 정박을 할 때, 떠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항구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항구에서 탁 밑에 이제 정박을 딱 해야 되는 거야. 그것처럼 이 세 팀 중에서 한 팀을 밑으로 한 라인으로 쭉 안전하게 내려보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온 이 라인 중에서 만약에 네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그만뒀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 라인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주는 게 이 깊이거든요. 이게 뎁스라 그러거든요. 뎁스. 그래서 폭과 깊이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3 곱하기 7 정도가 또는 4 곱하기 7 정도가 안전하더라. 요런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메이 안에.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할 때 세 분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밑으로 7단계 정도까지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밑에 7단계 정도 내려가면요. 그 팀워크가 또 되게 좋아져요. 자기들 이제 위에 또 스폰서고 또 스폰서고 또 스폰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좋아가지고 제품 전달, 제품 공유라든지 정보 공유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나머지 두 팀도 그렇게 키워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해보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의 균형을 이제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인데요. 지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실 정말 100%까지는 아니고 99.99%가 인간관계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말 잘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런 걸 잘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이 인간을 이해하고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궁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인간관계 사업이 곧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만 우리가 궁리를 하면 되잖아요. 연습하고.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살아온 환경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다 개인주의로 보통 살아오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굳이 자원봉사를 한 적도 없었고 저는 우리 아이만 봤었고 우리 가족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일은 수익 구조 자체가 아메이를 하겠다는 이 파트너가 잘 돼야지 제가 수입이 더 늘어나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이분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캐시백이며 그다음에 성장이며 이분의 마인드 성장이며 여러 가지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경청이었어요. 저 이제 여기 책에도 나오던데 그래서 경청을 다 뻔한 내용이잖아요. 저 옛날에 강의 들을 때 다 아는 내용인데 이랬었어요. 근데 나는 경청을 하고 있나 그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카페 가면 너무 신기하던데요. 6분의 아주머니들이 앉아 계시는데 전부 본인 얘기만 해.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한 서로 내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이랬거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이랬거든 어쩌고 저쩌고 나는 지금 바쁜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6분이 정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무도 듣고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나도 그랬겠지. 근데 이거는 원래 본능적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을 해서 이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좋아해서 이 사람 얘기가 어디가 간지러운지, 이분이 뭐가 힘든지, 이분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계속 이제 궁리를 해야지 이게 들리지. 그냥 편안하게 뭐 그냥 밥 먹는 관계 뭐 그냥 그렇게 뭐 웃고 떠드는 요 정도로는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경청. 그러니까 우리 아미하신 분들은 정말 여기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전부 경청을 잘 트레이닝이 되신 거예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경청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이 간지러운데 상대방은 내 얘기를 안 들으니까 자꾸 왼쪽을 긁어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럼 나 지금 위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비타민 뭐 먹어야 돼 이러는데 엉뚱한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머리에 뭐가 좋냐며 하면서 샴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처음 아메이를 시작할 때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시는 노력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다. 이제 이 생각을 조금 많이 했고요. 이런 어느 분이
우리 탑리더님이 얘기하셨는지 우리 스폰서님 얘기하신 것 같아요. 김명희 리더님 얘기하신 거 스폰서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아메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진짜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말을 줄이고 그냥 입을 닫고 그분이 하는 말을 무슨 뜻인지 그 의미 파악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핵심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엄청 노력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그래서 막 말하고 싶어서 막 미치잖아요. 막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러지 말고 조금 노력해서 이분이 뭘 원하는지. 근데 결국은 인간관계 사업은 마음을 얻으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기꾼인데요. 이분이 사기를 본인한테 치는 걸 알아. 근데 이분이 그래도 그 사기를 당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쳤나? 이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마음을 얻은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 어,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는 마음을 얻으면 근데 우리 그런 제품이나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그 정도도 그렇게 안 좋은 뭐 이렇게 사기치는 분들도 그렇게 가능한 거면 뭐냐면 사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을 위해서 뭐 사람을 이용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분을 위해서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정말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집중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초보 이지식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정말 빨리 왔죠. 좋으실 거예요. 빨리 드리니까. 자, 자세와 자기 이미지인데요.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메이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선생님이,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인사 잘해야 돼. 뭐, 있잖아요. 약속을 잘 지켜라. 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하면서 느꼈던 게 와, 학교에서 교과서에 나왔던 게 답이네.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어떤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유치원 때 배워야 쓸 것을 어른이 돼서 배우려고 해서 그렇대요. 어른이 돼도 못 배워서 그렇대요. 그래서 성공을 못 한대. 유치원 때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못 배워서 그렇대요.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아는 건데 습관이 안 돼 있고 이거를 왜 중요한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성이잖아요. 결국은 뭐 구글이라든지 뭐 대기업에서도 결국 인성을 보고 이 아이들을 뽑잖아요. 그게 그때 이제 그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사 같은 거. 자연스러운 거는 배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는 거지,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외적 자세가 있고 내적 자세가 있다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적 자세가 뭐냐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복장, 메이크업, 헤어. 근데 저는 이게 참 또 중요하다고 사실 좀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음, 아무리 그래도, 어, 깔끔하게 챙겨 입은 사람과 내가 뭔가 일을 도모하고 싶지. 정말 요즘 몸빼 입는 사람은 없지만 늘어난 뭐 이렇게 뭐랍니까? 추리닝? 그런 거 입은 사람하고 사업, 그냥 수다 떠는 거 말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복장의 답이 나오는 거죠. 아메이는 엄청 큰 사업인데, 어, 본인이 이제 이해를 못해서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엄청 큰 사업인데 이 크기만큼 내가 복장을 챙겨 입었는지, 그래도 화장을 했는지, 옆집에 어디 그냥 놀러 가듯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누가 뭐라 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안 되고의 포인트. 그리고 헤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헤어도 깔끔하게. 그리고 사실 제일 쉬운 게 외적 자세잖아요. 이게 내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정말 지적으로 바뀌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바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복장이잖아요. 헤어, 메이크업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먼저 맞춰서 변화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늘 편하게만 입다가 탁 자켓을 하나 탁 차려입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 사업하는 사람이지 하고 내 스스로가 각인이 되면서 이게 자신감이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 더 웃긴 게 뭐냐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챙겨 입고 이런 딱 갖춘 모습을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제가 뭘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이 뭔가 변화를 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적 자세가 사실 굉장히 쉬운데 어, 효과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한 번에 딱 바꿔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내적 자세는 너무 많죠. 배우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 당당한 자세, 끈기 있는 자세, 열정적인 자세 이거는요. 내적 자세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향기가 난다 이런 분 있잖아요. 뭔가 대화를 하는데 쓰는 단어가 좀 뭔가 긍정적이고 지적이야. 그거는 아까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그런 시간이나 지내온 행동들에 이렇게 각인된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추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적 자세를 바꿔가지고 바로 딱 결과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겉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처음엔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텅텅 비었는지 정말 딱 꽉 찼는지는 상대방이 대화라든지 손끝 하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 밥 먹는 거 우리 또 김명희 스폰서님 얘기하시는 밥 먹는 자세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예의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같은 거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억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채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탱코아가 있는 거거든요. 탱코아는 너무 중요한 게 그걸 습관화 딱 시켜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책을 늘 손에서 이렇게 쥐고 다니는 거고 늘 좋은 음원을 듣고 있고 차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도 좀 사업 설명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습관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내적 자세를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하지만 외적 자세부터 스타트를 하시면 좋겠다 하시고 그러면 그 에너지로 내적 자세를 만들어가는 바탕이 돼서 훨씬 더 에너지 있게 더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배우는 자세를 저도 참 쉽지 않던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들어보시면 CLC도 정말 몇십 년 계속 반복이잖아요. 근데 들어도 끝이 없는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배워야지 내게 되니까. 그리고 긍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당해야 되고 나 아메이해 이거 하고 나 아메이합니다 이거 하고 다르죠. 아메이합니다 이런 분한테 쓰고 싶지 않으세요, 소비자분들? 저는 조금 이걸 이해를 못해서 안 당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이거는 본인이 아직까지 100%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제대로 이해만 하면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게 못 알아듣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끈기 있는 자세는 기본이죠. 아메이 말고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 30년 안 하세요. 남편이나 본인이나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끈기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될 때까지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메이도 30년 하면 100배, 1000배는 더 훨씬 더 큰 결과가 나겠죠. 열정적인 자세는 기본인 거고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쟤를 만나면 괜히 기빨려 이런 친구들 있죠. 하소연만 하고 축 처져 있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안 만나고 싶거든요. 내가 에너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좋지 늘 에너지를 줘도 끝이 없어 이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빨리는 느낌. 그럼 반대로 나는 어떤 사람일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어떤 사람일 때 사람들이 나를 찾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메이를 하는데 정말 한 집 걸로 하나씩 아메이하신 분들 많은데 '난 어떤 사람이어야지 나랑 할까 제가.' 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열정적이지 않으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인제. 어 저 친구는 통통 튀고 정말 열정적인데 쟤랑 가고 싶은 거야. 재밌어 보이고. 나는 늘 처져 있고 자신 없어. 근데 그런데 누구랑 하고 싶냐는 거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열정적인 자세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근데 열정이라는 게 24시간이 계속 풀풀 나오는 게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럼 인제 이 열정은 어디서 충전해야 되냐면 이런 미팅 그래서 우리가 탱커에 미팅, 음원 듣기 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나의 열정을 지속시키는 에너지 충전을 시켜 주기 때문에 거기를 반드시 플러그인 해 쓰셔야 되고
열정적인 스폰서와 연결이 돼 있으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지만 잠시만요. 공유 중지. 네. 오늘 12가지 주제를 제가 이제 좀 짧은 시간에 압축을 했긴 했는데요. 아마 이게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매월 있어요. 리더님들마다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대로 또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활용하시고 다음 달이나 또 계속 나오는 것도 거기서 또 얻을 거는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참고하셔서 본인의 네트워크 사업을 이 장사 아니죠. 우리 정말 큰 사업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 정말 격 있는 CEO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